자,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증권 역삼 PIB센터 조윤석 과장 만나보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포트폴리오 어떻게 조정을 하셨습니까? 공개를 해주시죠. 네, 종목별 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금 비중이 일정 부분 있었는데 이제는 주식 비중 100%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비중이 있었던 종목들 제외하고 비중이 빠진 종목, 소리바다가 좀 빠졌고요. 그 외에는 현금 비중 50%와 같이 전부 다 두 종목으로 나눠서 넣었고요. 한 종목은 지난주부터 제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두 종목 중에 두 종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30%, 프롬파스트 20% 정도를 새롭게 편입하게 됐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주식을 100%꽉 채워 놓으셨어요. 수리바다 제외했고 엑세스바이오, 프롬파스트 지난주에 편입 관심주였는데 모두 다 이제 주식으로 채워 넣으셨는데요. 자, 왜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해시장과 디커플링이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시장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종목들의 순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주말 사이에 좀 큰 뉴스가 나왔었죠. JP모건 한국시장 중립 등 수급마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현선물에 굉장히 큰 매도세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아직 시장 전체적인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힘이 든다. 또한 PBR 1배 부근이기 때문에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내릴 건 없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큰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종목들이 점점 슬림화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를 가급적 꺼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모멘텀 주식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번 부스에서 제외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리바다를 제외하셨고 나머지 또 두 종목을 넣으셨어요. 한 종목씩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라리아 키트의 시장 지배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타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원가 경쟁률이 거의 압도적이죠. 근 30% 정도 원가가 절감이 되는 공장을 갖고 있고 또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 지키는데 아주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주식 스피드라고 해서 새롭게 나오는 키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매출이 좀 늘거나 가시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주가 부양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더군다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매도가 끝난 지 한참이 됐었죠. 이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상도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 포인트가 잡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수를 꼭 진행시켜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한번 했었다가 빠졌었던 모습이 있죠. PB5의 판매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내내 계속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센티멘트 자체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도 적당히 조정받은 상태고 어떤 예상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편입을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편입 관심주 또 새로운 종목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좀 큰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시장이 조금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PX시장뿐만 아니고 P시장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SK케미칼 화학시장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약 부분의 매출액이 있죠. 거의 절반 정도의 매출액이 제약 부분과 바이오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굉장히 좋은 기술 라이센싱을 진행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백신 시장에 특화돼서 계속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거래소 내에서도 제약주는 굉장히 많죠. 하지만 바이오주로 대표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까지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은 가격 조정이 조금 이루어지거나 횡보세나 기관 매수세 여러 가지 등등 기술적 판단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다음 주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네, SK케미칼의 백신 쪽을 좀 보고 계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화학 섹터잖아요. 지금 롯데케미칼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종목을 편입하신다면 롯데케미칼의 비중은 어떻게 좀 조절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당분간은 조정할 비중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PX 마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스프레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실적 포인트인데요. PX 스프레드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익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진다는 모습이죠. 제가 롯데케미칼을 편입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PX 부분의 마진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때는 롯데케미칼 이 부분 끝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윤석 과장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